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일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훈 학생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웃겨줘요. 네? 아유, 웃겨줘요. 제가요, 갑자기. 예. 효과로 없나요? 그냥 바로 좀 웃겨줘요. 개그맨은 저기 계신데. 근데 되니까 우리 영훈 학생. 지난주에 네.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오, 예. 반가운 얼굴이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요? 이 황보미 아나운서 네. 시구를 했더라고요. 왜요? 또 이렇게 자원. 시구하셨어요? 네. 시구했어요. 또 우리 식구니까 선풀 달아주려고 갔어요. 네, 갔어요. 검색을 했는데 네. 화제의 시구 네. 윤보미가 뜨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 꺼내죠? 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악플 달러 가야겠다. 윤보미 누구야? 달러 갔는데 영상 봤어요. 예. 윤보미 팬이 됐습니다. 제 닉네임을 보미 사랑으로 바꿨어요. 웃기라니까 진짜 웃기네. 앞에 황 달아주세요. 아유, 보미 사랑입니다. 앞에 황. 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상국이 형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좀 피곤하시죠?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는. 아, 그렇군요. 방송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너 그걸 개인 블로그에 써. 윤보미 사랑인 걸 왜 단체 종목 나가는 종목 방송 얘기를 해. 알겠습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구 지켜보겠습니다. 시구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좀 개인적이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왜 홍보를 해? 그럼 내 인스타도 홍보하지 여기서. 역시. 제 일기장에 쓰겠습니다. 역시 네. 개그맨은 다르다라는 네, 것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이 일단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AJ 가족입니다. 가족? AJ 가족은 2007년 아주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중견 기업인데요. AJ 렌터카, AJ 네트워크스, AJ 토탈, AJ 셀카 등의 주요 기업을 바탕으로 기존의 렌탈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룹도 처음 보네요. 되게 멋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네.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J 네트워크스는 OA 기기 및 산업용 특수 장비를 대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2003년 렌터카 시장에 진출한 이후 건설 장비 및 팔레트 사업에 진출했고 2016년 AJ 렌탈 브랜드를 출범시켰습니다. AJ 네트워크스가 최대 주주인 AJ 렌터카는 미국의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180여 개 영업망과 5만 5천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회사고요. 그리고 자동차 도소매, 석유류 운송 보관인 AJ 토탈 등이 있습니다. 사원수는 1,500여 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3,400억이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된 AJ 가족입니다. 네. 그 렌터카도 굉장히 친숙한 업체인 것 같은데 일단 이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뭐 렌터카 얘기 많이 나오겠죠? 렌터카로 유명한 기업인데 사실 대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렌터카를 빌릴 일도 많이 없고 그렇죠. 빌린다 하더라도 보통 요즘 카쉐어링, 그린카나 소카를 많이 이용하지 맞아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숙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제주도 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저도 네. 부산이나. 그죠. 부산이나 제주도 가니 그런 경우 아니면은 소카나 이제 그런 뭐라 하죠? 그런 거를 카쉐어링이라고. 카쉐어링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더라도 네. 그냥 싼 데를 이용하지 대학생들은 그거를 뭐 AJ라서 이용하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렇네.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상국형께서는 또 일단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진성이라는 그런 또. 예. 알아요? 그 옛날에 누구시죠? 저거 하시던 그러니까. 분 인테리어 하시던 분 그거 아닙니까? 예? 인테리어 하시던 분 양진성 아니 씨. 광고 찍으신 분. 아, 예, 예. 여자분. 아, 여자분. 네, 그분이 엄청 이 광고를 좀 많이 올려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고에 대한 그 평가를 개인적인 한마디. 얘기는 카카오 스토리에 적어주세요. 아니 내 차 팔 때 그거 노래 부른 여자 있잖아. 그분이 양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노래랑 그 이미지로서 그걸 AJ 렌트카를 거의 최초로 알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네요, 따지면. 네. 근데 거의 기억하는 게 내 차 팔 때 뭐 그것만 그거밖에. 기억하지, 예. 그거 찍은 여자가 양진성이에요. 기업 조사를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쌤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렌트카 시장 자체는 아까 영훈 학생이 얘기했듯이 카쉐어링 업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약간 위기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을 성장을 끌어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이제 장기 렌터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 제주도 놀러 가서 렌트하는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장기 렌터카. 차량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좀 리스하고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 렌트해 가지고 쓰는 이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렌터카 시장은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요즘 광고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로 뽑는 직군들은 영업 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채도 보면 AJ 네트워크스에서 또 이 특징이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각 지역별로 영업을 따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은 또 방학일 들어가서 네. 학생이 거의 없었고요. 아하. 그나마 있었던 학생들도 말했듯이 뭐 대학생들 렌터카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뭐 그나마 금호나 뭐 SK, 뭐 롯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계열사 다른 것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봤다고 하는데 네. AJ는 렌터카가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생소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쉽지 알겠습니다. 않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용훈입니다. 오늘 AJ 네트워크스를 맞아서 연세대에 나와 사람이 있는데요. 거의 없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벌써 한산하네요. 곁담 차고 있고 보세요. 지금 사람 종강했네. 너무 없어요. 오늘 학생들이 너무 종강했네. 없어요. 방학을 해서. 네, 종강을 이미 했어요. 오늘 진짜 없네요. 학생회관 앞인데도 끝날 수 사람이 있겠죠? 와. 퇴근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따라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날도 더워 보이네요. 네, 날씨도 궁시렁, 엄청 더웠고. 저 담길지 몰랐어요. 그냥 저기요, 궁시렁궁시렁.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한번 해주실 누구를 수 하고 있죠? 있을까요?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또 혹시 지금 여기 학생이세요? 예,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대학원생입니다. 아, 대학원생. 혹시 대학원생. 관련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경영학과요. 경영학과. 혹시 AJ 네트워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한데. 예. 그러면 이건 들어보셨을까요? 아주 렌탈? 네네네. 아주 렌터카. 네네네. 네, 들어보셨죠. 뭐, 에이비스 파트너 맞죠? 그래요? 그건 제가 제가 저 때는 몰랐어요. 본인이 모르셔서. 네. 야. 역시 대학원생이 다르네요. 네, 그 경영 쪽 AJ 대학원생이라.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에서 되게 특이하게 그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네, 자격 요건에 비흡연자라고 적혀 있고. 나름대로 철학까지 네. 진행하는 거니까. 소년 네. 촉발식 퇴출. 그거에 네. 맞는 학생들은 맞는 지원자들은 뭐 네.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구나. 왜 굳이 그러는 거죠? 어, 렌터카랑 상관 있나요, 흡연이랑? 동의할 수가 이 없네요. 업계랑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네네. 있느냐. 수시인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네. 아는 건 나, 비흡연자긴 건 한데. 아닌데,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예. 여행 가방 뭔가 렌트해봤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직업방송에서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좀 따고 있거든요.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같은 거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약간 치대 학생. 소카? 네, 소카. 소카로. 네, 그거 말고는 혹시 다른 거 이용해 본 적은? 렌터카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렌터카 네.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용을 둘 다 해봤잖아요. 카쉐어링이랑 렌터카.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때요? 근데 저는 렌터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렌터카는 정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용한 데는 네. 되게 정비 잘하고 차를 계속 꾸준히 바꾸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 뉴스 보면은 네. 그 정비가 불량해가지고 어. 그 막 사고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바꾼 것 사례가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AJ 렌터카에 근무했던 제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야. 팁을 얻어볼까 분위기 합니다. 좋아요. 네. 걸어볼게요. 영훈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그 형님이 예전에 그 AJ 렌터카에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치.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었죠?
2009년부터 14년까지. 좋았던 형님이에요. 5년 전. 지금 그만 그 안에서 근무할 때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일단은 회사 자체의 그 직원들 연령층이 네. 좀 젊은 편이어서 네. 임원진 분들도 그렇게 타 기업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네. 전반적으로 한 20, 30대가 되게 많아서 조금 젊은 분위기. 젊은 사람이 일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채용 자격 중에 비흡연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흡연이 적발되면 퇴출을 시킨대요. 그게 있었어. 나 때도 그때 내가 있었나요? 다닐 때 생긴 거야 그게. 저희 근무할 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비흡연으로 바뀌면서 나가신 거네요, 저분은. 흡연을 끊기에는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성급은 아니고 있던 직원들은 끊으면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는데 대표님께서 네. 우리는 금연 회사다. 그런 정책을 발표하셔가지고 담배를 흡연자들은 네. 담배를 끊으면은 네. 성과급을 줬어. 성과 뭐를 줬다고요? 성과급. 성과급을. 전반적으로 금연 정책이 막 있었지. 형은 어땠어요? 흡연자시잖아요. 나는 안 받고 그냥 필란다. 성과급 안 받고 피겠다. 비결이 뭐였나요? 비결? 네. 본인만의 비결? 나만의 비결은 일단은 목표를 갖지 말자. 목표를 갖지 말자? 좀 목표를 갖지 말자. 일반적인 성공 스토리랑 좀 다르네요. 다르지. 똑같이 가면 성공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목표를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어요? 목표를 가지지 말고 나는 뭐 회사에 뭐 전무가 될 거야, 상무가 될 거야, 부장이 될 거야. 네. 이런 목표를 가져가면은 금방 지친다고. 지치지 않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그저 나는 오늘을 너무 열심히 할 거야라는.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 전화했는데 자다 일어났대요. 그래요? 인터뷰 열심히 하네요. 되게 열심히 되게 하시는데요? 이상적이시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흡연을 했던 사람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원분들 중에. 끊으면은 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안 피시는 분들 들어온 건데 네. 피시는 분도 회사에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회사에 그 어떠한 흡연 문화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왕이면 내 건강도 챙기면서 뭐 성과금도 받으면 일석이조 이렇게 긍정적으로 근데 금연의 계기가 개인적으로 되잖아. 뭐 오늘 주제가 우리가 흡연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저희는 흡연자인데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막 터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냐면 그건 개인의 기호인데 그걸 회사에 이건 아예 흡연자는 안 됩니다. 이거 자체는 너무 이게 좀 기준이 기호를 흡연 관련된 흡연자 한 말씀 하시네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린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흡연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업장 자체가 그 비금연 구역으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번 피려면은 뭐 하루에 뭐 한두 가치 뭐 이 정도밖에 못 피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좀 특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뭐 유럽 기업에서는 예전에도 그런 말도 나왔는데 흡연자들이 또 이 흡연으로 근무해서 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임직원하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조직에게도 그렇고 이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흡연 관련된 부분 면접장에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실제로 핀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로 보이는 게 사실 취업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들리는 소문에 연봉이 제법 괜찮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평균 연봉이 3,55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원 처음에 이제 월급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2,450만 원이고요. 대리가 3,514만 원, 차장 4,940만 원, 과장 5,500만 원, 부장 7,600만 원. 올라갈수록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요. 일단은 그 영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성과급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이런 걸로 좀 더 연봉 외에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가능할까요? 그 채용 스펙의 스펙트럼도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 AJ 네트워크스에 입사했던 제 예전 학생인데 인서울점 하위권 사립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학점이 한 3점 중반. 그리고 스피킹도 한 6급 정도, 높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으로 취업을 했죠. 이 친구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렌탈 서비스도 이제 개인의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빕스나 SK텔레콤, 맥도날드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어필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렌트카에 입사했던 또 다른 학생은 미주권 유학생인데 학점도 한 3점 중반 좀 넘고 경제 전공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에서부터 뭐 그냥 우리 뭐 상위권 대학
대학이 아닌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좀 본인의 영업적인 역량. 네. 아까 그 전화 통화하신 분도 이제 말씀 나누는 거 보면은 면접력이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AJ 렌트카, 우리 AJ 가족이 한번 네.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IT 렌탈, 샵 안랩 MDS입니다. 우리 AJ 네트워크스가 랜섬웨어 등과 같은 온라인 지능형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인 우리 안랩 MDS를 IT 렌탈 형식으로 렌탈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좀 생소한 것 같은데 IT 렌탈이란 말도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선생님? 원래 이제 렌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AJ 그룹에서. 근데 데스크톱이라든지 뭐 노트북, 그다음에 사무기기 렌탈 같은 걸 주로 했고요. 네. 이런 IT 렌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전체 사무기기의 약 한 10% 정도는 이렇게 렌탈 업체를 통해서 쓰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사무기기 어떤 자산화 대비 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렌탈 시장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게 사실 지금 렌탈이 뜨고 있어요. 네. 하다못해 뭐 정수기부터 에어컨, 침대, 매트리스까지 렌탈 하는 데 있어서 이제 IT 그런 기기들도 이제 렌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IT 렌탈 사업이 AJ 네트워크스 사업 중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1,0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T 기기들이 뭐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프로그램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 네. 이제 이번에 랜섬웨어 사태도 그랬죠. 뭐 13억 원을 주고서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다 차단되면서 피해본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비쌉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SBCK라는 회사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함께 협업을 통해서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차단해주고 악성 프로그램을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본인들이 렌탈해준 IT 기기들을 통해서 또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아마 이게 또 새로운 부가 창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AJ 파크 샵 주차 솔루션입니다. 예. 국내 주차장 운영의 선두주자인 AJ 파크가 새로운 주차 설비 및 운영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그리고 주차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좀 AJ는 솔루션에 강한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AJ 파크가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 공급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제는 뭐 빅데이터 AI가 합쳐진 그런 주차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민인 게 주차 공간 찾는 거잖아요. 늦게 들어왔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알려준다면 굳이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24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앞차가 고장나서 이 차를 못 빼서 내가 못 나간다든지 할 때는 바로바로 업체와 연결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무인화 시스템 부분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주차 솔루션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더 많이 협소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련한 이런 기술들도 이 AJ 파크를 통해서 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AJ 그룹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홍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렌트카 업계 1등은 이제 롯데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SK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차량 렌탈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생활가정 렌탈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동양 매직을 인수했는데 여기 한 6,100억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러니까 단순히 차량 렌탈뿐만이 아니라 종합 렌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우리나라 제1의 유통기업이라서 곳곳에서 이제 이 렌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군들이 있고 SK 네트워크스도 이런 망을 갖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AJ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아까 매각설도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량용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다른 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지금 진출했는데 아직은 좀 뭐 작년에 손실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베이 같은 뭐 타이어 유통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냉동 창고 임대하는 AJ 파크에서 진행되는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AJ 토탈 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우리가 이 위기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학부 전공이 딱히 앞으로의 길과 그렇게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정말로 그런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뭐 실제로 요즘 자기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지금 전공 배운 게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공이 앞으로 뭐 진로에 큰 영향을 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공계들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이 회로냐, 재료냐, 화곡이냐, 기계냐 이런 부분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확률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근데 문과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래서 특히나 영업직군이라고 하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질과 성향과 경험을 보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전공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각자 좀 문과, 이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채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대졸공채 사원이라는 건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걸 써먹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공을 많이 안 뽑는다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몰리게 되고 취업의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워낙 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제가 전공 외엔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흔히 하는 뭐 토플, 토익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자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저만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 학생은 인문 쪽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이과로는 뭐가 안 되니까 뭔가 전문화 과정을 해야 되나,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또 우리 유지한 MC님도 빅데이터를 지금 공부하려고 그럼요. 전문화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그 이공계들은 그냥 이공계 공부 하나만 똑바로 잘해도 취업이 잘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든가 졸업과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문과들도 만약에 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전공이 무슨 뭐 마이너다, 중어다, 서반어다 그러면 어학적인 글로벌 소통 능력이 우선은 중요하고요. 상경계라고 하면 경영이나 재무 관련된 지식, 또 마케팅 관련된 전략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말 인문계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지식적으로 갈아가지고 직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랑 관련된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인턴이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진행되는 직무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험의 폭을 넓히고 또 내가 그러니까 우선은 목표 직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력들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사전 계획을 좀 미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이영훈 학생, 이영훈 씨가 또 이번 주부터 새로 또 바뀐 룰을 잘 모를 건데 이제 면접관이 2명입니다. 면접관이 2명이고 홍상무님, 우리 양 사장님과 저는 홍상무로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이영훈 씨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AJ의 여러 사업 중 어느 사업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사업 분야인 렌터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산업으로 한정 지어서 우리 회사의 경쟁사를 꼽으라고 하면 영훈 학생은 어떤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무래도 지금 업계에서 좀 높은 그 순위에 있는 롯데 렌터카나 SK 렌터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 렌터카는 요즘 광고를 보니까 좀 장기 렌트를 좀 주력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치고 올라가고 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회사도 우리만의 무엇인가 그거를 개발을 해서 좀 더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부족한 점은 아무래도 아직 인지도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쪽에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애매합니다.
강상무. 질문 좀 더 해보시죠, 사장님. 네. 제가 또 안 들리는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들립니다. 네. 그런 얘기를 왜 저희 앞에서 해요? 죄송합니다. 장난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보낼까요? 네. 좀 나가야 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저희 듣는 앞에서 해요? 서로 듣는 앞에서 하는 거니까 쌤쌤 칩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서. 진짜로 면접 보실 때.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건 카카오 스토리에 적겠습니다. 우리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살 좀 빼세요. 죄송합니다. 예. 살 좀 저희 빼시고. 살 좀 찌세요, 그러면. 예. 오늘 다 공격적이네요. 오늘 다 공격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워먹지 못해서. 좀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받아줘야지 우리도 진지하게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계속 장난만 치면 되잖아요. 맞죠? 너무 예. 진지하셔서 근데.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욜로족 트렌드는 우리 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욜로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인데 그게 렌터카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를 사고 싶으면 사자라는 주의가 더 욜로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를 빌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은 지르고 보는 그런 사회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렌터카 업계나 아니면 수많은 렌터 업계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위기 의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욜로족이기 때문에 그날 그 돈 쓰기 때문에 네네. 돈을 모으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렌터카 시장에 좀 더 활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원 씨는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귀가 밝아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AJ도 마케팅 전략이 아마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렌트카 업계에서 상대 또는 경쟁 업체를 찾는 것을 같은 렌트카 업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그런 경쟁 의식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렌터카 업계를 좀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될수록 렌터카 업계들이 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생각하면은 보험 같은 것들이 더 발달하거나 또는 개인 보험, 자동차 보험들이 더 혜택이 좋아질수록 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그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어디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필요가 건강검진은 면접 합격하면 그때 보게 돼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AJ 렌터카에서 경쟁사를 물어봤을 때 롯데나 SK가 나오면은 그건 너무나 일반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답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카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리스 업체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즘은 항상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답변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욜로 관련된 부분을 재환 씨가 얘기했던 그런 설득도 좀 가능하긴 하죠. 차를 사고 싶으면 사자라는 주의가 더 욜로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렌터 업계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위기 의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욜로라는 건 그냥 과소비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소비 패턴이에요. 좀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 아파트 전세금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세계 여행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이니까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은데 저성장이라든가 자금적으로 좀 어려우면 렌트를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사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얘기했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면사포를 시작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새롭지 않네요. 그냥 똑같네요. 변하지 않았네요.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약간 설레임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좀 면사포 한 지 저희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네. 뭔가 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그래서 약간은 설레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갓 상경한 그 시골 사람이 맞습니다. 이럴 기분일 것 같아요. 뭔가 막 어리둥절하고 근데 신기하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지금 너무 좋네요. 네. 지역 감정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시골 출신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지원자는요, GS 칼텍스 생산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그 요즘 생산직 지원이 늘고 있죠. 네. 처우도 좋고 특히 뭐 대기업 생산직은 뭐 경쟁이 어마어마해서 입사하기가 힘든데 특히 4년제 그 대학생 생산직 지원이 뭐 늘어나는 이런 추세라고 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들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랬던 친구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뭐 식품업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굉장히 일이 힘들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이 친구가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에 갔던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산직으로 가자. 네, 그런 결정을 실제로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좀 실용성, 조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약간 사회가 점차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지원자가 희망하는 회사 GS 칼텍스도 뭐 입사하기 쉬운 회사는 아닌데요. 네, 어떤가요? 입사하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직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국내 최초로 민간 정유 회사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지금 석유 관련 제품을 2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가 뭐 대단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공채도 있고 또 수시로 채용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원자들께서는 홈페이지 좀 공고를 좀 많이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사실 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평상시에 좀 뭐 자코리아나 뭐 사람인 같은 채용 포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회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 조건은 어떤가요? 원래 그 생산직이 뭐 고졸과 전문대졸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3년 이후에는 대졸 4년제 대졸자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졸을 생산직으로 제한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회사들이 좀 학력 제한 같은 걸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좀 더 자소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친구들 중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뭐 SOL에서 면접 봤던 친구들도 있었고 좀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산업기사, 뭐 기능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소서 비중이 조금 높다고 했었는데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GS 칼텍스에서 자소서 항목이 5개였거든요. 근데 3개로 줄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줄었던 이유가 자소서를 많이 보기 위해서, 자세히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너무 항목이 많으면 못 읽기 때문에 오히려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소서를 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게다가 저는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GS 계열사 전체가 다 자소서 비중이 높잖아요.
평가하신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는 비밀이군요. 아직. 네, 아직은 비밀. 네, 알겠습니다. 6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뭐 최근에는 약간 정규직으로 뽑는 것보다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을 걸러세우고 떨어뜨린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좀 이 회사와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인턴십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지라든지 기숙사 제공이라든지 인턴 중에서도 인턴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도 400%를 별도로 또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월 급여가 기본급이 15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인턴십을 하면서 충분히 뭐 누릴 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정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그 전환율이 궁금해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율.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수치상으로는 90%인데 10% 정도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적응을 못하거나 그래서 이 뭐 스스로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회사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조 3교대라 근무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4조 3교대면은 뭐 8시간씩 돌아가는 거니까 뭐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되는데 생산시설 운전, 그다음에 기계시설 정비, 개전 정비, 물류센터 운영, 제품 개발, 그리고 지역도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공장, 인천의 윤활유 공장, 그다음에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군산, 목포 등에 또 물류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지원자는 여수공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 분야에 따라서 전공 제한이 있나요? 네, 이것도 또 생산 기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제한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금속 계열 어떤 전공자를 뽑고 있고요. 개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계열 어떤 전공자이고요. 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공이나 기계나 전기 계열. 그리고 물류센터를 생각하게 되면 물류센터는 전공 제한이 왜 할까라고 했는데 워낙에 여기서 하는 것들이 좀 위험물이다 보니까는 좀 전공자들도 그렇게 뽑고 있다는 거 염두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이공계 뭐 전 학과에서 뭐 하학과, 뭐 학원과를 좀 우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S 칼텍스 생산기술직으로 지원하는 우리 이 친구는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네. 어떤 지원자든 간에 약간 역량이나 인성, 그 생산 기술 분야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분야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이해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컨설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자소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제 역량 면접을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그 스타에 의해서 상황은 어땠냐, 뭐 경험에 대해서 그때 너의 역할은 뭐였냐, 그 액션은 어떻게 했냐, 리절트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던져지는 질문들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면접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답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여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방에 가서 못 견뎌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기업에서도 우려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생산기술직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고졸에서 뭐 초대졸 이러다 보니까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면접 경험도 별로 없고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면접자들을 보게 되면 서류까지 통과됐지만 약간 극과 극을 달리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잘한다. 이 친구는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참 잘할 것 같아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역량이 좀 딸려가지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이나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자소서 기반의 그 최종 임원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자소서에 저는 조금 비중을 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요. 우리 지원자가 직접 준비한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기술직에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헌용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95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하여 밝고 사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교로 진학한 저는 치스 관련 수업에서 회로도 관련 전자부품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배움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자부품 회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좀 더 좋은 학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추상적이네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에서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봄으로써 프로그램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CAD, C 언어, 어셈블리어 등에 대해서 좋은 전공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공부한 자료들을 따로 A4 용지에 모아 그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산기술직, 생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의 유지 보수, 이 직무에 어울리는 회로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파악하며 또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점이 제가 직무의 적합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는 정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도전을 통하여 정체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도전에서 제가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저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되게 개성 있네요, 저 친구. 눈빛 정말 강렬하고. 네, 굉장히 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빠른 것 같죠? 그러니까 단어가 특정 단어는 되게 느리고 어미 처리를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할 것 같다는 느낌도 막 들고요. 대체로 영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좀 약간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약간 영상에서도 되게 긴장하는 게 좀 보여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약간 살짝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저는 내용에서 그 체력 좋은 거, 운동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저는 그것도 좀 좋게 봤어요. 일단 생산직 그 체력이 좀 강해야 되고 또 리듬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대 근무를 내가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쨌든 뭐 보충 공부를 한다는 부분을 보면은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저는 약간은 봤었을 때 약간 뭐 CAD나 C나 뭐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뭐 전공 역량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부여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GS 칼텍스 생산기술직에 입사를 희망하는 하헌용 씨 이력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은 어떠세요? 보면 이마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네.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셀프 영상에서 그 이마를 좀 보여줬던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 경력 같은 데를 보면 담당 업무가 서빙, 캐셔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담당 업무를 주요 업무 내용을 썼으면 좋겠어요. 뭐 고객 응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계산 업무, 매장 관리, 매장 청결 관리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서빙, 캐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를 했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아쉽네요. 이 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이 GS 그룹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은 지원서, 반은 자기소개서 이렇게 뜬다고 하는데 지원서에서는 학력사항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평가자들이. 대신 이제 전공은 보이고 활동 경력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평가를 하셨던 분이
활동 경력에 있는 사항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직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학력보다도. 네. 뒤에 보면 이따 자소서에 볼 테지만 네. 경력에 여기 쓴 게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력에서 0.3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교정 시력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원래 시력을 쓴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3개. 네. 항목이 3개. 항목이 딱 3개인데요. 첫 번째 지원 동기,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700자 이내로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침과 대단이라는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GS 칼텍스가 뭐 면접에서도 사자성어로 본인을 표현을 해봐라라든지 뭐 이런 시험을 볼 때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자성어로 일단 표현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동기에 이게 부합하는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 생각에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지원 동기가. 이게 뭐 2012년도 GS 그룹 올해 사자성어래요. 이걸 또 어디서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고민을 했다. 저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보통 재무 상태라든지 뭐 제품 이런 거 최근 뉴스를 보는데 관련된 사자성어 찾는 경우도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좀 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근데 내용을 좀 봤었을 때는 회사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좀 저는 GS 칼텍스를 지원한 이유를 뭐 짧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GS 칼텍스 어떤 생산 기술직에 왜 지원하였는지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좀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기여할 것인가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다소 약간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지원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문단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침과 대단을 이제 설명을 앞부분에 해주면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를 지원했다는 건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싶은데 GS 칼텍스가 이제 계속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나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좀 강한 너무 이 표현이 전투에서 좀 강한 거거든요. 뒤에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고 싶다? 약간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고 너무 전반적으로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많은 공간을 지금 쓰고 있고 GX 칼텍스에 관련된 뭐 사업 관련해서 잠깐 좀 언급하고 약간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자신의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역량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쓴 것 같은데 표현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원 동기에는 조금 저는 다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소 항목을 좀 보게 되면요. 가장 더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자기를 좀 더 표현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현장에 왜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어떤 자격증이나 이력서상에서는 이 친구가 뭐 어떤 경험이 있고 특별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잘 써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게 나의 차별성이다 이게 먼저 나와주고 사례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일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건 다소 좀 아쉬운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고 써야 되는데 이사단 포병에서 복무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키워드를 정확히 명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네. 전체적으로 소재. 글을 보니까 또 네. 제목단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군대 소재는 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요즘 그래도 직무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어떤 강점 이런 걸 아니면 태도, 지식기술 태도 중에 태도 부분을 좀 강점으로 쓴다거나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리더십 뭐 이런 네. 쪽이거든요. 이끌어간다. 근데 네. 사실 생산직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뉴얼을 잘 지키고 뭐 그런 공정을 잘 지키고 네.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선택해서 아쉽지 않았을까. 근데 군대 경험을 어떨 때 써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네. 만약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군대에서도 유사한 걸 해봤다면 위험물을 뭐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위험물들을 관리를 하는 어떤 입장에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어떤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업무와 굉장히 어떤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언급이 아니라 훈련 자체를 잘했다,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너무 자주 쓰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쉬워요. 지금 두 번째에서 네. 역량이 나와져 있지가 않거든요. 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어요. 바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이런 거 말고 또 뭐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What makes you move? 그렇죠. 뭐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관심 가질 사람, 특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 뭘 확인받겠습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꼼꼼함이라든가 뭐 교대를 하는 그런 근무에서의 적응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면접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또 수업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셀프 영상에서 의사소통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바보라고 했는데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바보다. 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팀제로 되는데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했을 때 혹은 또 이게 면접과 이어지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바보라는 어떤 단어,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이 뭐가 약한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게 뭐 인성적인 부분에서 항상 뭐 사람들한테 배려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바보의 어떤 부분도 쓸 수 있지만 네. 남들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좀 일적인 부분에서 나는 좀 약간 느린 사람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면접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인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극복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항상 뭐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서 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약간 이거를 잘 뭐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표현이 아니라 좀 어려웠었는데 이걸 내가 어려운 것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에서 표현이나 키워드를 집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다소 아쉬운 그런 네. 이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이 자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면접 때 그럼 어떤 질문을 주로 이제 하실 예정인지 한번 얘기를 제가 나눠볼게요. 먼저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면접관 역할을 하나를 좀 맡고 싶은데 네. 좀 저는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원래는 했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석유화학 제품을 다루는 공장이고 네. 요즘 폭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네. 세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업무 지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고 네. 상사들이라는 걸 경청을 해야 되고 이런 기본 자세가 필요한 직무잖아요. 네. 자소서를 보시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소서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러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바빠서 이런 건지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봐서 꼼꼼하고 정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역량 중에서도 좀 압박을 좀 많이 좀 해보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자기소개서를 좀 더 기반으로 하여서 좀 더 약간 필요한 질문들, 의구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히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남들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항상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좀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인성이 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측으로만 본다면 저는 이제 여기 적합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인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보여줬던 영상이나 이런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정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모의 면접 진행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침과대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언제 어디서 보신 거예요? 본인 학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 학점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로는 거의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한 3가지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강점. 현용 씨의 강점. 하헌용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